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현재 한국의 현 상황은 미-중 간의 힘겨루기 사이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나고 미국도 매티스 국방장관이 물러났습니다. 임종석의 비서실장직 퇴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친북보다 친중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민간 사찰 문제로 임종석이 궁지에 몰리는 걸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와대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이 현저히 하락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임종석에게 당권을 맡기기 위한 보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티스의 퇴진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매티스는 장군 시절 이란에 강력한 군사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가 오바마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런 그가 국방장관이 된 후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지극히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죠. 트럼프는 매티스가 자기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가 민주당원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맥마스터 전 백악관 안전보좌관을 트럼프의 가장 큰 정적인 조지 소로스에게 백악관 내 정보를 대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마스터를 그 자리에 천거한 사람이 매티스죠. 그리고 매티스에게도 같은 의혹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이번 해임과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티스가 군 생활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소로스에게 약점을 잡혀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임으로 트럼프는 공화당과 백악관 내 중요 직책에서 조지 소로스 입김이 닿는 사람들을 치우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일단락했다고 봐야죠. 한국에서는 나라의 안위는 생각 않고 지들 권력만 추구하는 주제에 손 안 대고 코풀 궁리만 하는 자들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을 앞세워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면 권력을 잡자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박근혜를 묻고 가자고 선동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이라도 약속받고 하나 했더니 전광훈 목사에게 넘어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한 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두고 스스로 흔들리니 이게 기회다 하며 덤비는데, 이들은 지들이 나서서 흔들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지들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니 문재인 정권이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지들이 적극적으로 흔들면서 힘이 모자라다는 소리를 하기는커녕 먼 발치에서 저기 가서 흔들어들 봐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하는 꼬라지가 이래서 좀 흔들어서 문재인이 타협보자고 하면 뒤에서 내각제 개헌 타협 보고 가자는 심산이죠. 지금까지 행적이 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저 같은 사람 방해되니 페이스북에서 정지시킨 것이죠. 저는 이번 페이스북 정지는 중국 측이 아니라 내각제 개헌 추진 측에서 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규제 같은 대형 농객부터 자잘한 농객들까지 구워 삶아 잘들 놀더군요. 이런 자들에게 힘 실어줬다가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선 중국의 공작과 한국 문화의 기본적 저열함을 극복 못한 우파 내부의 문제가 결합되어 많은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습니다. 이들과 손을 잡으면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과 손잡으면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0 정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 독립을 이룰 적에 이를 영도한 핵심 엘리트 수는 소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거주자들 중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보다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영국에 충성하자는 왕당파들이 독립파들보다 수가 많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외아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항상 수를 최대로 모아야 대단한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라도 제대로 각성하여 일을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저의를 품고 남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게 체질화된 자들과 협력을 해야만 나라가 산다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지금 한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중국의 흡성 대법 신공에 빨려서 한국인들이 중국에 밀입국하는 걸 꿈꾸는 신세가 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문제는 이에 중간이 없습니다. 내각제는 중국 측의 공작과 농간이 개입되기 더욱 쉬운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갱이들에 의해 이 신세가 되느냐 아니면 우파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이 신세가 되느냐 아니면 둘의 협력에 의해 이 신세가 되느냐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무슨 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에 치여 죽는다는 냉소적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 짝입니다. 이제는 내각제 추진파와 문재인 정권이 조지 소로스, 헨리 키신저, 그리고 시진핑 등의 충성 경쟁하면서 권력을 잡으려 혹은 권력을 안 놓치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다 타도 대상이지 절대 협력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도는 이 둘을 싸움 붙이고 우리는 어부지리를 노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을 보면 남한을 합병시키기엔 무리와 난관이 많으므로 일단은 남한에서 경제적인 것을 뽑아먹는 걸 우선시하고 합병은 나중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찾아간 건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만 우리는 미국보다 당신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화끈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간 것이죠. 하지만 중국 측에선 현 상황에서 뭐 하나 잘못했다가 미국 측에게 빌미를 줄까봐 확실한 약속 못하고 둘이 뭉실한 말만 해서 돌려보낼 겁니다. 김정은은 지금 속이 탑니다. 지 애비는 지보다 역량이 훨씬 나은데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총력을 다하다가 명을 재촉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김정일이 생전 자기 사후를 걱정해 만든 인적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 못하고 그중 상당수를 처형했습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합병하려다가는 극심한 불안정이 일어나고 김정은이 이를 제대로 관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북한 고위층들도 이를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서 지원받는 건 힘들고 결국 기댈 곳은 소로스, 키신저, 시진핑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타도하려고 문재인 측과 소로스, 키신저, 시진핑에 대해 충성 경쟁할 자들을 우파라고 밀어주자고요? 절벽 끝에선 몰라도 다른 곳에선 밀어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